안녕하세요. 잘하는 공부, 잘 나가는 공부방 잘곡입니다. 우리가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팬덤을 꼭 구축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팬이라고 하면 연예인들만 팬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일반 장사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어떤 작가 일을 하거나 또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팬을 형성을 한다면 훨씬 수월하고 훨씬 장기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구축된 팬들은 쉽게 그렇게 무너지거나 흩어지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거는 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팬덤을 얼마만큼 어떻게 어느 정도의 부피로 깊이가 있게 팬덤을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잘 나가는 공부방, 잘하는 교습소, 그리고 서로 가겠다고 줄 서는 학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팬덤을 어떻게 형성해야 할까요? 또 우리 공부방 교습소 학원 입장에서 과연 우리의 팬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제가 책을 봤을 때 책 속에서는 6개월만 되면 그 6개월의 회원은 우리의 팬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실전에서 뛰어본 바에 의하면 6개월에 형성된 팬은 무너지기가 쉽고요. 쉽게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삭임에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쉽게 흔들리고 무너지고 흐트러지기가 쉬운 게 6개월의 팬이죠. 그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팬은 제가 현장에서 뛰어본 바로 의하면 3년이 되어야 정말 탄탄하고 그리고 나에 꼭 알맞은 팬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공부방 교습소 학원을 운영하면서 3년 넘은 팬들이 나에게 많이 있다면, 내가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그 학원, 그 공부방 굳이 내가 광고하지 않고 홍보하지 않아도 자연히 잘하는 공부방, 잘 나가는 공부방, 줄 서고 대기 서는 공부방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팬덤을 형성해야 할까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공부방이나 교습소 학원에서 내가 수업하는 그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부족한 점을 잘 메꿔주고 내가 가르치는 학생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설립해주고 성장시켜주고 발전시켜주는 게 우리는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가 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부방을 운영을 하면서 공부방에 오는 아이들 영어 실력을 깊이 있고 높이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주는 것도 좋지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과 아이들이 서로 교감을 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이에 대해서 훈육하고 교육하고 조언해주고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 교감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협소하죠. 우리가 또 학부모님들보다 아이들과 더 부딪히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그런 기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아이들을 공부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스스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고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인간적으로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 선생님과 학생이기 전에 인간 대 인간으로 내가 먼저 살아온 선배 입장에서 아이와 함께 서로 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교감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내가 먼저 살아온 선배 입장에서 아이를 잘 이끌어주고 리더해 주는 게 또 필요하고요. 아이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잘 보듬어 줄 수 있고 아이를 잘 이끌어 가면서 수업을 하는 그 기간이 길고 길수록 우리는 그 팬덤을 깊이 있고 단단하게 형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준다면 이럴 때 그 팬덤의 깊이는 넓어지는 거고 또 단단해지는 거고 그만한 팬덤의 깊이가 있어지는 거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이런 게 바로 팬덤이구나 라는 걸 요즘에 느낍니다. 지난 영상에 제가 이런 영상 한번 올린 적 있죠. 공부방 선생님 너 배불렀구나 라는 영상 속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않은 학생의 문의가 들어왔을 때 대기를 하라 하면서 그 아이를 거절을 하고
일단 대기를 세웠거든요. 학부모가 소개로 우리 공부방에 오겠다 하는 걸 공부반 선생님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아직은 학생을 받을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기하세요. 12월 달에 문의를 주세요. 12월 달까지는 제가 신입생을 받을 의향이 없으니 12월 달까지 기다려서 문의를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그 문의 오는 학생을 대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12월이 됐을 때 그때 문의했던 학부모님이 연락하지 않아서 저는 일단은 마음을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어학원에 다니고 있는데 나한테 굳이 오겠다는 학생을 내가 대기를 시키고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 학부모님은 나한테 오지 않을 거야 라고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제가 그 전화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의외로 그분이 12월 한 10일 넘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2월 달에 전화하라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잘공 공부방 지금이라도 여유가 되면 다니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학부모님에게 여쭤봤죠. 그럼 그때 10월에 연락을 주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기를 하셨는지 여쭤보았더니 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현재 어학원을 아이가 다니고 있지만 잘공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어서 그 어학원을 그만뒀다. 그런데 잘공 공부방에서 대기하라 해서 아이를 놀릴 수가 없어서 그 근처에 있는 공부방 보냈는데 잘공 공부방에 여유가 되고 그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구축이 된다면 당장 거기를 정리하고 들어오겠다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학생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학부모님이 다른 지인에게 소개를 들었을 때 좀 긍정적이고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꼭 저희 잘공 공부방에 보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꼭 잘공 공부방에 다니고 싶다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또 이번에 신입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팬덤의 형상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잘공 공부방에 한 그 아이가 2학년 때 왔으니까 3, 4, 5, 6, 4년이네요. 한 남잘공이 4년을 저희 잘공 공부방에 다녔거든요. 4년을 잘공 공부방에 다니면서 6학년 2학기 되면서 이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좀 잘한다 하고 소문이 난다 하고 줄 서 있고 대기 서 있고 누구나 다 그 학원을 밟고 가는 그 학원을 가겠다고 이 아이가 나갔는데 그 학원에 가서 테스트를 봤는데 테스트가 너무너무 잘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이 지났죠. 1년이 지나고 나서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둘째도 잘공 공부방에 보내고 싶어요. 둘째도 큰아이 때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둘째 아이를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둘째가 저희 잘공 공부방에 왔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할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엄마가 직장인이고 그리고 타 지역에서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할머니가 거의 픽업을 하시고 할머니가 교육하고 할머니가 키우는 아이였거든요. 할머니가 직접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막 뛰어가서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죠. 어머니 반갑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이에요. 라고 제가 인사를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께서 저한테 진짜 너무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남잘공이 그 학원에 가서 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자존감이 너무너무 하늘을 찌를 것 같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에 둘째를 보내면서 인사하려고 왔습니다. 라고 할머니가 둘째 아이를 데리고 왔더라고요. 둘째도 큰아이처럼 잘 부탁합니다 하고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큰 남잘공이 할머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잘공 공부방에 다닐 땐 힘들고 어려워서 한두 번 울기도 하고 짜증도 부리기도 했지만 내가 잘공 공부방에서 너무 잘 기본을 튼튼하게 배웠기 때문에 이 큰 학원에 가서도 별로 어려움이 없고 수월하게 잘 따라갈 수 있었고 내가 참 잘하는 이런 학생이 된 건 모두 잘공 선생님의 덕분이다 라고 큰잘공이 할머니한테 극칭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동생인 작은 남잘공도 잘공 공부방에 가서 나처럼 잘 튼튼하게 기본을 배워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고 저한테 정중하게 부탁하시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또 그때는 제가 마음이 또 뿌듯하고 또 행복하더라고요.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하죠. 아이들이 나갈 때 마음이
지옥 같고 우울하고 쓸쓸하고 허전하고 공허했었는데 이런 감사의 메시지를 듣고 감사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인사를 듣고 또 그거를 잊지 않고 둘째 또한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바로 팬덤의 형성이 아닐까요? 적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심도 있는 팬덤이 형성이 되려면 저는 3년 정도는 내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교습소 학원에 있으면서 커다란 컴플레인 없이 무난하게 잘하고 있는 학생, 감사함을 느끼고 공부하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이 내 공부방에, 내 교습소에, 내 학원의 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운영하시고 계시는 공부방, 교습소, 학원에 이런 팬덤을 얼마나 형성하시고 어느 정도 구축하고 계시나요? 한번 나의 공부방, 나의 교습소, 나의 학원을 돌아보면서 나의 팬덤 어떻게 형성해야 할지, 나의 팬덤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아이들과 함께 발전하시고 성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요. 화이팅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